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오늘은 주제가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인데, 또, 항상 제가, 외람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시간상, 시간 부족해서 모든 주제 이슈를 다루기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몇 개를 좀 선정을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로 많이 이렇게 연구되거나 다루지는 않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 스포츠법 마케팅 분야에서 매우 주요하게 다루는 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런 주제들. 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MVC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보편적 신청권, 그리고, 퍼블릭 뷰잉이라고 하는 공중 시청권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항상 큰 뭐라 그럴까요? 어떤 딜레마 또는, 아주 예민한 주제인 담배 주류, 토바코 앤 알코올, 보통 이제 줄여서 AT라고 하는데, AT와 관련된 이제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MVC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전환을 하고요. 예,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첫 번째 주제, 이 MVC 마케팅은 상당히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제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학문적으로도 많이 또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스포츠법 또는 스포츠 마케팅 관련 이런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 이런 거에서 또 많이 다루어진 주제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다른 주제와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아와 함께 2018 평창 응원하기. 최고의 응원은 직접 해보는 것. 이거 처음인데. 그래서 저 연아가 바이애슬론에 도전해봤습니다. 그냥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그냥 조금 나오면서. 크로스컨트리와 요게 타격이 더해진 바이애슬론. 요게 바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SK텔레콤이 어느 방송사하고 같이 이제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 응원한다 이렇게 광고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로컬 이 모바일 분야 이동통신 분야 로컬 스폰서가 KT입니다. KT.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 업체 SK텔레콤이 이 김연아 선수 그때는 선수는 아니죠. 아무튼 김연아 씨를 이제 모델로 해서 이 방송을 내보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SK텔레콤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데 이것은 명백하게 공식 후원사의 광고 권리를 침해했다. 이제 그런 입장을 클레임을 걸은 거죠. 또 이제 K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상당히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이 MVC 마케팅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MVC 마케팅이라는 것은 공식 스폰서가 아닌데 공식 스폰서인 것처럼 이제 헐리우드 액션을 취한다고 할까요? 시청자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어떤 광고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 MVC 마케팅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위법하다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법적으로 이게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엠부시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엠부시 마케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하다, 불법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엠부시 마케팅 중에서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 또는 반면에 또 불법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SK텔레콤의 이 광고는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과 관련된 무슨 로고나 뭐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광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KT도 이거 뭐 KT의 그런 뭐 스폰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리적으로 KT는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직접적으로 SK텔레콤에게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래서 그건 뭐 광고하지 마라. 그런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매번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엠부시 마케팅 논란이 있는데요. 이의 백그라운드로 이제 먼저 이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스폰서링은 이제 도네이션과는 비교되죠. 도네이션은 그러니까 조건 없는, 반대급부 없는, 것인데, 이제 이 스폰서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죠. 예. 뭐, 독점적인 광고권이라든가, 그렇죠. 후원권, 뭐, 마케팅권이라든가, 이런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폰서십을 사는 거죠. 후원사 입장에서는, 이런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이 스폰서십 권리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폰서십이, 뭐라 그럴까요?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을 개최하는 IOC나 FIFA 입장에서 상당한 수익원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데이터를 보면 통상 이 스폰서십은 이런 IOC나 FIFA의 규모 금액으로 따져보면 두 번째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예,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중계권 수입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후원, 세 번째가 뭐 이제 뭐 입장료라든가 이제 그런 수입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참 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후원사의 권리가.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권을 준다는 얘기죠. 후원사에게.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독점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후원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MBC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들이 어떤 아주 교묘한 아주 그런 어떤 광고 등을 통해서 또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제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어떤 올림픽, 월드컵 같은 대회의 관심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 공식 스폰서의 어떤 인지도 관련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2006년 월드컵 당시 공식 스폰서는 이제 아디다스, 코카콜라, 마스터카드, 맥도날드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폰서십, 이 회사들이 스폰서 인지를, 공식 스폰서 인지를, 알고 있다고 답한 퍼센테이지가 50%도 안 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아이다스, 콜카콜라 38%, 마스터카드, 맥도날드 24%라고 하는 거죠. 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다스, 코카콜라 이런 스폰서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이거 뭐 인풋 그러니까 후원금에 비해서 과연 그러한 또 마케팅 효과가 있는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예, 이 수치만 보면.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는 20%네요. 그런데 이런 결과의 그 원인의 하나로서 이것이 꼽혀지는 거죠. 뭐냐? 나이키, 펩시, 피자 같은 비공식, 그러니까 이 공식 스폰서의 라이벌 기업들이 오히려 이러한 마케팅, 그 MBC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나이키, 펩시가 뭐 이런 월드컵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러한 그러니까 공식 스폰서가 아닌 그런 기업들이 어떤 이런 광고들을 했길래 이렇게 혼란을 주는지, 그 펩시콜라, 이 펩시콜라 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빨리빨리 지나가라. 시간이 없다. 파란색 펩시콜라가 이제 아이덴티 컬러가 이제 그 블루죠, 블루.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면 모델도 이제 파란색의 상의를 입었고, 이게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그 펩시의 이제 글로벌 PR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선수들이 다 나오죠. 누구죠? 메시죠. 근데 이제 시간상이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소리는 줄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광고를 그러니까 이 빅스타 캐스팅 모델 그 전략을 쓴 거죠. 그 펩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거 펩시를 많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이 브라질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는 이제 코카콜라인데, 오히려 코카콜라가 이렇게 좀 펩시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그 PR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MBC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허용이 될 수 있느냐, 즉 법적인 문제로 이제 또 비화가 돼서, 이거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경우는 피파나 또는 이런 공식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니까. 또 반면에 또 이제 반대 라이벌 기업인 경우에는 야 이거 마케팅인데 무조건 또 막는 거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이런 MBC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적인 개념은 아닌데요. 보통 관련 교과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planned effort,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인 어떤 행동, 노력이라는 거죠. 캠페인 어떤 거, 그 공식 오피셜 스폰서, 공식 스폰서의 어떤 그 이익을 공식 스폰서인 경우, 공식 스폰서가 취하는 그런 이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얻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제 관련 있는 것처럼 하는 어떤 캠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MBC 마케팅의 의의입니다. 그런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이 MBC 마케팅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계획 또는 의도적인 활동, 그 다음에 그런 MBC 마케팅을 하는 쪽의 목적은 자기들의 제품, 서비스의 어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벤트의 어떤 명성, 어떤 인기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브랜드 또는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또는 서비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이 MBC 마케팅을 이제 패러사이트 마케팅, 그러니까 기생충 마케팅, 그 다음에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 제가 잠깐 아까 언급을 했지만, 이게 마케팅 프랙티스, 즉, 마케팅 하나 이제 활동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리걸 이슈, 법적인 영역으로 이게 온단 말이죠. 이런 MBC 마케팅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스폰서의 어떤 권리, 그 다음에 또 이 FIFA나 IOC의 그런, 스폰서십에 대한 어떤 메리트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무형의 이제 재산권을 또 침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걸 그 한계를 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어느 선을 넘으면 이것이 이제 불법이고 어느 선까지는 또 이제 합법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죠. 어떻게 뭐 획일적으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어떤 국제 규범, 뭐 조약은 없습니다. 조약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각국의 관계 법령에 어떤 정해져서 해야 되는데, 물론 IOC나 FIFA는 이러한 MBC 마케팅의 어떤 한계를 정하는 이 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조약이라든가 한 나라의 국가 법령처럼 어떤 강행정, 다른 제3자들한테 그 강요하거나, 그러니까 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그 법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가 관련된 그 논문에서, 외국의 논문에서 그 유형을 나눈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설명 못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공식 스폰서가 아닌,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그 이벤트의 방송에 후원자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중계 방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 대회. 그 중계 방송에 이제 그 후원사로서 들어가서 그 중계 방송이 있을 때 광고를 노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기법이 대표적인 MBC 마케팅의 하나의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1984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공식 스폰서가 후지 필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 필름 쓰진 않죠. 그러나 이제 80년대 이때만 해도 그 필름, 이것이 이제 많이 사용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라이벌인 코닥 필름은 어떠한 MBC 마케팅을 했느냐? 이 중계를 하는 미국 ABC 방송사의 스폰서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계가 일어날 때마다 코닥 필름 관련 PR이, 광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닥 입장에서는 그런 공식 스폰서의 어떤 그런 와 같은 또 효과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어떤 기법이 있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코닥과 후지의 어떤 그런 라이벌인데요. 88년도 이제 서울 올림픽이죠.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코닥이 공식 스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식 후원사가 아닌 후지 필름은 어떤 이제 마케팅 기법을 사용했느냐, 이제 반격을 가한 거죠. 미국 수영 대표팀의 스폰서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 수영 대표팀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올 때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공식 스폰서인 이 후지 필름의 로고도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오히려 또 후지 필름은 또 그런 어떤 마케팅 효과를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 여러분 지금 사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 우사인 볼트,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이 우사인 볼트 선수의 이제 스폰서가 퓨마죠, 퓨마. 그런데 이 MBC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이제 이 우사인 볼트를 활용한 퓨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어느 때 사진인지 혹시 아신가요? 바로 베이징 올림픽 때 이 우사인 볼트 선수가 육상 100m 남자 육상 100m 경기에서 뉴 월드 레코드 세계 신기록 9초 69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이 우사인 볼트 선수가 저렇게 이제 전광판에 자기 후원사 퓨마의 신발을 손들어 보이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퓨마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것이죠. 그렇죠. 예. 이 사진, 이 장면으로 얼마나 퓨마가 브랜드 노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명백히 이거 관련 룰을 보면 이거는 IOC 룰, 마케팅 룰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한 것이죠. 왜냐하면 IOC 룰에는 이러한 공식 후원사가 아닌 그러니까 IOC 룰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클린 에비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냐면 깨끗한 경기장 정책이라는 건데 뭐냐? 여러분 올림픽 때 보면 올림픽은 심지어 A보드 광고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스폰서라도 경기장 내외 보호 영역에서 공식 스폰서의 로고를 노출시킬 수가 없거든요. 물론 경기장 밖에 어떤 프로모션 할 때는 상관없는데 경기장 안에서는 특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선수가 자기 스폰서의 어떤 노출을 의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명백히 룰을 어긴 거죠. 이제 그러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의 어떤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좀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MBC 마케팅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퓨마 입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인 아디다스보다도 오히려 더 경기장 안에서 또 홍보 효과를 누린 이 우사인 볼트 선수를 잘 활용을 한 MBC 마케팅 사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MBC 마케팅인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에 보면 2006년 독일 월드컵, 그다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영상에 지금 요 사진 영상에 보면 주황색 의상을 입은 사람 모습이 보이죠? 이 바바리아라고 하는 맥주 회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썼느냐? 아리따운 여성들을 여러 수십 명을 입장시켜서요. 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서 응원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언론 기자들 또 방송 카메라가 이 집단의 여성들을 또 비치게 되죠. 그러면 또 자연히 영상에 비춰지면서 이 바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바로 경기장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2006년 월드컵 케이스를 이게 피파 입장에서는 사고죠. 이 사고를 이제 당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이러한 입장객, 관람객이 이러한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장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또 이 바바리아 이 맥주에서 또 이러한 똑같은 수법을 썼는데, 그래서 바로 그 여성들을 바로 퇴장을 시켰죠. 예. 그런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MBC 마케팅의 참 재밌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상 이것도 잘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MBC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IOC는 IOC 경우에는 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여기 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탑은 또 올림픽 파트너의 약자입니다. 탑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올림픽 스폰서 스폰서들의 그러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공식 스폰서들의 이러한 MBC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대회 때마다 그런 어떤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정관에 국내에서 올림픽 또는 뭐 올림픽 표장표, 이것은 대한체육회만이 IOC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체육회가 그러한 표, 휘장 이런 상표를 또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국별로도 이런 NOC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 올림픽 대회가 열리면 이제 OCOG, 그러니까 대조직위원회가 이제 그러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 올림픽 때 이러한 MBC 마케팅을 통제하기 위한, 컨트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들을 얘기한 건데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IOC는 이런 MBC 마케팅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어떤 걸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그 올림픽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게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MBC 마케팅을 제어할 수단을 마련하라. 이것을 하나 이제 유치 조건으로 내 겁니다. 유치 조건으로 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동계 올림픽 때도 그래서 바로 평창동계 올림픽 특별법에 이러한 또 제3자의 권한 없는 이런 뭐 올림픽 휘장이라든가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표라든가 이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보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법적인 그 수단을 요구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뭐 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파도 그러한 피파의 이제 스폰서, 월드컵 스폰서를 이익을 보호하고 제3자의 그러한 그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그 관련된 규정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아예 그러한 MBC 마케팅 활동을 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태클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특별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MBC 마케팅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이제 저작권법으로 우리가 이제 저작권법에 의해서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로고, 엠블럼, 마스코트 이런 거는 이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로고, 엠블럼도 등록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법에 의해서 또 그러한 무단 상표 사용을 또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불공정, 이것이 이제 부당 경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정경쟁 방지법이 있는데
타인의 주지 조명한 상표, 영업 표지 같은 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주지 조명한 영업 표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이제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의 초상, 성명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선수의 초상, 성명,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퍼블리시티권에 의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퍼블리시티권에 의거해서 그런 선수의 초상, 성명 등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또 법적 근거는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 또 이제 광고법상, 우리나라 광고법상 우리 허위, 기만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저번 광고법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시나요? 예, 허위, 기만 이런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에 공식 스폰서가 아닌데 공식 스폰서인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광고는 허위 또는 기만 광고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또 이 광고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데요. 그래서 MBC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유형을 제가 좀 설명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관련된 쪽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